안녕하세요. 한국기술안전의 이정훈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역사와 배경, 법적인 내용을 공유해서 위험성 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에 발행된 로렌스 보고서는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바이블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주요 나라에서 관련 법제와 행정체계 개편 논의시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 영국의 산재 사망자는 약 1000여 명에 달했고요.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망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일터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로렌스는 정당 및 산업, 노동 등 각 분야 대표 6명이 참석한 위원회를 만들고요. 2년간의 조사 끝에 내놓은 분석, 진단, 개선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1974년에 최초로 제정되고요.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산업안전 부분에서 상당량의 파급력을 가지고 왔고요. 1989년 EU 사업장 안전보건 기본지침 제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제도가 EU 회원국의 의무로 적용하도록 하였고요. 영국과 동일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법령이 제정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정부가 주도하에 산업정책을 지정했으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괴리가 발생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의 확장, 팽창이 되면서요. 정책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산업 재해율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재해율 감소가 둔화되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사업주의 의지, 책임의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사업적 안전보건관리 보장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후 3년 동안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요. 2013년에 이르러서 국내 전 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서 위험성 및 중대성을 파악하고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됐을 때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징역 1년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 징역 7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 쉽게 1상, 17, 1하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이상의 징역이 발생될 경우에는 무조건 형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 확인해 보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을 이수해야 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해서 말하고 있고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발생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그리고 동일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자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되는 직업적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될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10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근거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가 있고요. 해당 법령에는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평가 시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무조건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위험성 평가의 결과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결정에 따른 조치,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험성 평가의 자료는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법들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가 명시되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의 제6항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 조치 이행에 대해 참여하도록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기준 라 부분에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을 위반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발생됩니다. 1차에선 300만 원, 2차에는 400만 원 각각 발생되고 있고요. 3차 위험 시에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겠습니다. 과태료 발생 내역은 1,200만 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씩 계속 추가로 발생되기에 관리감독자의 업무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적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는 빈도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수준이 판단하도록 개선,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것, 최초, 정기, 수시 등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를 명확화할 것, 상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것,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할 것, 위험성 평가 전 결과 전반 근로자의 공유를 해야 될 것,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같은 것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알림 등 상시 주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이 사고치기 전에 먼저 찾아내야 해. 숨어라.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다 같이 함께 찾아봅시다. 충돌 위험 보인다. 끼임 위험 보인다. 추락 위험 보인다. 잡았다 요로. 근로자는 위험 요인 파악. 사업주는 위험 요인 해결. 숨은 위험을 미리 찾는 것이 안전의 시작. 위험을 막아 안전을 지키는 우리는 안전 원팀. 위험이 안녕. 대장 위험이가 떠나가는데 이제 우리들 세상이다. 멍청한 대장이 사라졌으니 이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안 되겠군. 위험성 평가로 더 꼼꼼하게, 위험 표지판 부착으로 더 확실하게. 떨어질 위험이 잡았다. 충돌 위험이? 이 녀석! 이 위험이 여기. 어떻게 나를 잘 찾아내는 거지? 위험을 찾는 능력이 더 좋아졌으니까 안전 어려워 말고 한 걸음부터 지금 당장 실천합시다.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원팀. 위험성 평가를 용어로 살펴보자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요.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하자드라고 부르고요.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급악, 업무에 가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이 유해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험성은 리스크라고 하고요. 유해 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위험성 및 중대성을 파악하고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 시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강도로 나타나고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는 빈도로 나타냅니다. 산업재해나 아차 사고 사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의 의견을 인터뷰 등으로 종합해서 대책 수립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부상과 질병 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유해 위험 요인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은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 위험 요인부터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실행과 개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현재의 유해 위험 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작업 전환, 작업 시간 제한, 단축, 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은 유해 위험 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기에 앞에서 말한 제거가 아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내용을 전파하는 방법적으로 알려야 하고, 작업 전 TBM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주지시켜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한 위험, 급성 독성 및 CMR 화학물질, CMR 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을 말하고요. 이 CMR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선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 있는 위험 요소와 이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해서 노출도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과 유해 요인을 모두 포함해서 작업별, 공정별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 예견이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에서 합리적이고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성과 품질도 같이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노, 사가 협력해서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사업 실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를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위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현장의 관리 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혹 현장 근로자나 관리 감독자도 오랜 작업으로 인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 무뎌진 세월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인터뷰, 현장 방문을 꼭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고요. 사업주는 작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하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해서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유해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 감독자와 직접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며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공정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에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겠습니다.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검토하고요.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 사업자, 수급 사업주는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요.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 및 상시 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최초 평가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위험성 평가 실시가 착수돼야 되겠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작업,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이나 공사가 개시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수시 평가는 최초 위험성 평가 이후에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그리고 기계기구의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 즉시 작업이 중지가 되고요.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꼭 실시하도록 하고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실시합니다.
정기평가는 다음 각 코어의 사항을 고려해서 최초 및 수시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 및 노후화로 의한 성능 저하. 두 번째는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세 번째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네 번째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발생 등의 경우에서는 정기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한 제도를 활용하고요. 아차 사고를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두 번째로는 매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도급 사업주의 경우에는 수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1호의 결과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TBM 등을 통해 공유하고 조치시킬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입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아차 사고를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를 확인할 경우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꼭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이 된 기계, 기구, 장비 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위험성 평가 대상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재검토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모두에 대해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비일상적인 작업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작업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하고요. 흔히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의 근로자 참여가 필요하고요. 근로자 참여의 주된 이유는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이거나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는 건설 현장 등 근로자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개선 대책 마련,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 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총괄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요. 지도, 조언하게 할 것. 또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기계, 기구, 그리고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는 해당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꼭 참여시켜야 하고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지정 등 위험성 평가 체제 구축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관계자들을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실시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고요.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 공정안전보고서, 4년 주기 이내 위험성 평가, 근고력계 분할작업, 유해 요인 조사 등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가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고력계 관련 질환은
근거 있게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로 가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아이의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택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그리고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저중고 판단법이 있고요. 핵심 요인 기술 원포인트 스트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장 제2호의 방법 중 작업장의 규모, 특성을 고려해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정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상대 위험 순위 결정법, 그 사업자 실수 분석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 위험과 운전 분석법, 이상 위험도 분석법, 결함수 분석법, 사건수 분석, 그리고 원인 결과 분석, 과목부터 잡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 기법의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의 평가 방법으로 빈도 강도법이 있습니다. 빈도 강도법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요. 공정 작업별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는 위험성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5x4, 3x3 등을 평가 척도를 이용해서 위험성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에서 안전, 보건 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방법은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위험성 결정은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똑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안전 보건 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 판단법도 첫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되어 있고요.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위험성 상한과 결과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은 상, 중, 하중 위험성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안전 보건 조치 실행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인 기술법은 첫 번째는 유해 요인 파악이 지금까지 본 것과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평가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은 지금까지 본 것 같이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이고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3단계 구성은 비슷하나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에서 네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안전과 보건 조치를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개시 후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요.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등이 확정되고 안전 보건 정보를 사전 조사에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인데요. 실시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정보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단계에서 유해 위험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요. 이 수집한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법령이나 지침, 사내 규정 등 각종 기준을, 그리고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관리 기록,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을 토대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전에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정보로 첫 번째는 작업 표준, 작업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그리고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의 유해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 네 번째로는 같은 장소에서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서 하는 작업이 있는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해 사례, 재해 통계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 진단의 결과에 관한 정보, 일곱 번째로는 그 밖의 위험성 평가가 참고가 되는 자료 등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건설공사가 1억 미만이면 사전 준비 절차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고요. 추대 점검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제한을 활용해서 아차 사고 등으로 파악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목록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크기나 현상과 따라서 아래에 있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요.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목록화, 리스트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유해 위험 요인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 위험 요인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록에 추가하고요. 다음 연도부터 유해 위험 요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은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요.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순회 점검 시 점검자는 사업장의 작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기 등을 미리 준비해서 위험평가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대 작업일 경우에는 점검 시간대를 조정하고 작업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점검 이후에는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야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한에 의한 방법으로는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안전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사내 이메일, 게시판, 제안함, SNS, 스마트폰 QR코드 등으로 취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한제도 단계별 실행 내용으로는 근로자 제한제도 취지 및 실시 요령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또 유해 위험 공정, 동료 작업자의 행동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영자, 관리자, 안전 담당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 피드백 방법을 정하고요. 제안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 등 성취조사에 의한 방법, 위험성 평가 수행자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작업 관련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설문조사의 실시 방법은 유해 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 방안으로 질문지를 구성해야 하고요. 모든 근로자를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하고요. 가급적 임시직, 수시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면담 실시 방법으로는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요. 선정 시에는 작업 과정 및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위해 요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현장 책임자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조사 보고서, 작업환경 측정 등의 결과 정보를 참고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로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고, 질병의 보고서,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실시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절차 등을 활용하고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넘는 작업, 건강검진 결과, 유서견자 발생, 이 작업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의 작성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 중 사고,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공정이나 부분을 선정하고요. 선정의 작업에 대한 단계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기재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험성의 결정입니다.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사전에 설정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판단한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성 수준에 따라 우선도를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조치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혹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거나 결정이 되면 잔류 위험성의 존재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종료하도록 합니다. 위험성 결정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이고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그리고 다음 각 코의 순서를 고려해서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대책은 근원적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한 작업의 폐지, 유해 위험이 적은 재료로 대체하거나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의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를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학적 대책은 국소배기 장치, 방호가드,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방음 커버 설치 등 문서나 교육, 관리하는 대책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물건 등으로 위험성을 감소하는 방법을 공학적 대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작업 절차서, 교육 훈련, 안전보건 표지, 안전 절차, 작업 허가제 등의 관리적 대책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보안경, 안전대, 호흡 보호구, 안전장갑 등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이 있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검토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하고요. 위험성 결정이 허용 가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험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후 2단계 유해 위험 요인 파악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생성되고요.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감소 대책에 많은 자원과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조치를 계약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는 근로자에게 게시, 교육, 주지 등의 방법으로 공유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과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의 결정 결과,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과 실행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야 되고요. 감소 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지켜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TBM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산술적으로 알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기록 및 보존입니다. 위험성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 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실시한 감소 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고요. 다음 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기계 설비 등의 도입 시 기존의 위험성 평가를 참고하는 등 안전 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고요. 사고의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 평가 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수준 및 결정 내용이 있고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 계획 및 일정,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실행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요. 최초 평가 기록은 연구 보존해서 위에 말씀드린 사업장의 노하우나 안전 기술의 축적, 사고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보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의 실태를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몇 달 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은 정부 위험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셀처럼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고도 중대재해 사고를 낸 곳이 4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러 사고 징후가 사전에 있었음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장 정부 위험성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우수 사업장이 되면 산재 보험료율을 20% 깎아주는 등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사업장은 아리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딴 중대재해로 2년여 동안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을 비롯해 지난 5년 동안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41곳에서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면받은 산재 보험료는 1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실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 부실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이 같은 업종이나 직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을 높이고 중대재해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영상의 사업장들이 위험성 평가가 우수인데 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을까요? 결국 주체가 되는 사업주의 낮은 안전인식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업무 부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문화의 낮음 등이 아직까지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올바른 안전의식으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업무 후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음에도 사망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과 맞지 않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이 강화가 되었으나 뉴스 영상과 같이 3년 전의 자료에 덮어쓰기 등으로 문서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변경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가 난 적이 없다. 내가 몇 년째 이 일을 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없고 오래 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오늘이라고 말했던 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 사고와 근로자 참여 프로그램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위험성 평가로 나와 동료들이 건강하게 집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